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화계, 순환계, 그 다음에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내보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배설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은 배설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 기능을 공부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우리가 왜 배설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입니다.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잖아요.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노폐물도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노폐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우리 주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이죠. 이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에는 CHO,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탄수화물, 지방이 산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폐물로.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이 단백질은요, 자, CHO뿐만이 아니라 하나 원소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 질소를 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 물과 함께 이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암모니아는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한 10년 정도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을 지나갈 때 나는 냄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되게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암모니아 기체를 선생님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장난으로 암모니아 기체를 들이마셔가지고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근데 얘는 우리 몸속에 그러면 오랫동안 머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으로 가서 독성이 좀 더 약한 요소로 바뀌어진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진 다음에 오줌으로 밖으로 내보내지게 돼요. 즉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단백질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이산화탄소 물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가? 바로 날숨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세포에서 만들어진 그 이산화탄소는 확산 현상에 의해 폐까지 전달된다 그랬죠. 그래서 폐에서 우리가 후 숨 내뱉을 때 날숨에 같이 포함되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물은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배설이 있어야 되는지, 배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죠. 무엇을 내보내기 위해서?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배설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이러한 배설에 관련된 배설 기관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콩팥입니다. 콩팥. 그다음에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줌관이에요. 오줌이 이동하는 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줌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 방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광 밑에 부분이 요도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오줌관 따라 이동한 다음에 방광에 모여져서 요도를 따라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콩팥 쪽으로 이제 노폐물을 걸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그 혈관을 우리는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그다음에 깨끗하게 노폐물이 걸러져서 이제 다시 나오는 혈관은 콩팥 정맥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들에 대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콩팥은요, 여러분, 우리 몸 거의 등 쪽, 그 뒤쪽에 많이 닿아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 위랑 그 다음에 소장대장을 다 떼어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 안에 얘가 바로 이자예요, 여러분이. 이자가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분비되는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 자도 떼어내겠습니다. 이제 드러났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몸 뒤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10cm 정도 돼요, 이 콩팥 크기가. 그 다음에 콩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콩팥이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오줌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줌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방광이고요. 이제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오줌이 내보내지게 되는 거죠. 이 방광은요, 굉장히 탄력이 좋은, 힘이 좋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600ml 정도까지 오줌을 저장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광과 연결되어 있는 요도도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길어요. 남자 길이가 평균 한 20cm 정도, 그 다음에 여자는 3에서 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오줌을 잘 참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농담으로 남학생들은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말려서 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오줌을 잘 참거든요. 농담이고요, 선생님. 자, 요도 길이가 남자가 더 길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다시. 자,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콩팥, 그 다음에 오줌관, 그 다음에 여기에 방광 요도이다.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굵은 혈관이 보이잖아요. 콩팥 쪽으로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콩팥 동맥입니다. 그 다음에 걸러져서 이제 나가는 혈관은 콩팥 정맥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콩팥이에요, 여러분. 이 콩팥의 구조를 좀 떼서 안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좀 잘 보일까요? 가장 겉에 부분이 겉질이고요. 콩팥 겉질.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속질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쪽 부분은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제 오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콩팥 깔때기로 합니다. 우리 깔때기 하면 이렇게 걸러내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콩팥 깔때기에 이제 오줌이 모이면 이 깔때기에 연결되어 있는 오줌관 따라서 오줌이 방광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겉질, 속질,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겉질과 속질에 오줌을 걸러내는 그 기본 단위들이 모여 있거든요. 지금부터 콩팥 안의 속 구조에 대해서 공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콩팥입니다. 콩팥에서는 혈액에서 이제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 되겠지요. 자, 콩팥이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겉에 부분이 겉질이라고 했죠. 겉질. 그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이 속질, 그다음에 속질보다도 더 안쪽에 요 부분이 이제 콩팥 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콩팥 깔때기에는 오줌이 모인다고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겉질과 요 속질 부분이에요. 자, 겉질 볼게요. 겉질에는 이제 그 동맥이 모세혈관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여있는, 이걸 우리는 사구체라고 합니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사구체. 그다음에 사구체를 받치고 있는 요 주머니 모양의 얘를 보먼 주머니라고 그래요. 같이 얘기해 봅시다. 보먼 주머니. 그다음에 보먼 주머니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요 관을 우리가 세뇨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겉질에는 일부 세뇨관이 있고, 이 세뇨관이 이제 속질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막 칭칭 감고 있거든요. 이 모세혈관과 세뇨관 사이에서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완성된 오줌이 콩팥 깔때기에 모여진 다음에 이제 오줌관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겉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구체, 그다음에 보먼 주머니, 그다음에 일부 세뇨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질에 세뇨관이 제대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뇨관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구체랑 보먼 주머니, 세뇨관,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얘가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예요. 계속해서 네프론 볼게요. 자,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 네프론입니다. 네프론을 구성하고 있는 거 누구라고요? 여기 요거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거 사구체, 그쵸? 그 다음에 사구체 받치고 있는 거 보먼 주머니, 지금 바로 기억하세요. 보먼 주머니. 그 다음에 보먼 주머니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요 관이 세뇨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셋을 합쳐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네프론이 한쪽 콩팥에 100만 개 정도씩 존재를 해요. 굉장히 많은 수의 네프론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혈관까지 마저 정리해 볼게요.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콩팥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있는 혈관은 콩팥 동맥,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노폐물이 걸러져서 나가는 것은, 그쵸, 콩팥 정맥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그다음에 기능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총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배설계에 어떤 기능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때 특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강한 노폐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가서 독성이 좀 더 약한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요소는 콩팥 쪽으로 와서 걸러진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어요. 즉 이렇게 단백질이 분해될 때 만들어진 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합니다. 이 노폐물은 질소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설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가 배설계인데,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였죠. 콩팥은 오줌을 만드는 곳이고요.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방광에는 오줌을 잠시 모아두었다가 이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콩팥의 구조였어요. 콩팥은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으로 겉질, 그 다음에 속질에는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좀 더 자세히. 자, 네프론은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사구체, 그다음에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뇨관은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이고요. 그다음에 보먼주머니와 사구체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꼬여 뭉쳐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보먼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일차적으로 여과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 혈액이 걸러지게 됩니다. 자, 이 둘의 모습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빽빽하게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사구체 안에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그 혈액이 보먼주머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콩팥 안에 구조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까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배설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콩팥 안에서 어떻게 혈액의 노폐물이 걸러져서 오줌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